타다 거의 막 주먹 꼭 쥐고 이러고 보고 있었잖아요. 문sem은 분명히 뭘로 인식했다고 들으세요? 아 이거 그때 그거 함정상대였어? 밖으로 가. 자 오늘은 프로야구 최악의 오심들 컨텐츠를 준비해봤고요. 오심은 좀 민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도 야구의 일부다. 한 번 더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막기 위해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심판의 이름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한데 누군가를 이제 욕하는 자리가 되는 걸 원치 않고 이거는 그냥 야구의 일부분으로서 야구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왜 우리 팀만 나오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팀과 선수를 공격할 의도는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한국 근대사 뭐 이런 것도 산미 슈퍼스타즈와 MBC 청룡의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오심을 확신한 찐텐. 일단은 항의하는 이때는 감독님이시구나. 어이구 오심으로 확정된 사건은 아니지만 심판의 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케이스라 제일 첫 순서로 특별 추천했다. 1983년 6월 1일 산미와 MBC의 경기 427이닝 30승 16패 6세이브라는 인간 넥서스급 활약을 보여주던 에이스 장명보를 위시한 산미는 전기리그 1위를 달리고 있었다. 순위 싸움이 중요한 상황에서 산미가 0대1로 뒤진 8회 초 2-3할로의 찬스에서 산미의 최용석이 좌전 적시타를 날리며 주자 2명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역전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심이 두 번째로 들어온 2루 주자 이선웅의 득점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1루 주자인 김진우가 3루까지 뛰다 태그아웃된 것이 2루 주자의 득점보다 빨랐다는 것이다. 자료가 없는 관계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데 결국 감독이 퇴장되고 이날 MBC의 이 정도의 끝내기 안타로 산미의 1대2 패배. 근데 이때는 그 촬영이 막 지금처럼 좋지 않아가지고 비디오 판독을 못한 건가? 또 6월 2일이야? 잠시만 분위기가 되게 6월 2일 4대1로 기분 좋게 원정승을 거두며 경기가 종료된 순간 갑자기 야구장의 경찰들과 군인들이 출동해 김진영 감독과 장명보를 체포해 연행한다. 하필이면 6월 1일 경기를 청와대에서 어느 높으신 분이 시청하고 있다가 김진영 감독이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보고 쯧쯧 야구장에서 저래도 되나? 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 밑에 있던 이들이 알아서 처리한답시고 폭력 혐의로 구속 기소를 진행한 것. 야구인들의 수많은 탄원서와 선처호소로 일주일 만에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며 석방되었지만 바로 감독으로 복귀할 수 없었고 사령탑을 잃은 산미는 내리 연패하며 통합 3위로 83년을 마무리. 너무 화나. 너무 열받는데? 심지어 엄청 잘하고 있었는데? 너무 불쌍해 김진영 감독. 2003년 5월 10일 삼성 나 옛날에 삼성 라이온즈 두산 베어스 여러분 이랬는데 설마 우리가 피해를 본 건지 차라리 피해 본 게 낫지. 왠지 억가를 두산이 당한 포지션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아니야 우리야. 홈런. 잠시만 왜 홈런 판정 때문에? 5대2로 삼성이 앞서 나가고 있던 상황에 5회 말 두산의 김창희가 침공이 담장을 넘어 폴대 왼쪽을 스쳐 지나가며 3전 홈런을 기록하게 되었. 근데 폴대 왼쪽에 있는 관중이 저걸 받아. 이 사람이 받았으면 왼쪽으로 빠진 게 맞지 않나? 빠졌네. 이후 방송사에서 틀어준 슬로우 비디오를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폴대를 거의 스쳐 지나가다시피 날아간 데다 비디오 판독도 없던 시절에 눈으로만 보고 판단해야 하다 보니 나온 아쉬운 오심. 경기는 삼성이 7점을 더 득점하며 12대8로 승리했다. 그치만 삼성 강했구나 그때. 잘했네. 그럼 한잔해요. 오심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이러지 마라. 근데 만약에 이러고 지면 심지어 그게 막 한국 시리즈 결승 막 이래봐. 지금 그냥 이러고 이겼다니까 괜찮아지는 거지 막. 그러면 이제 2009년 9월 2일 하나 이글스 대 두산 베어스.
두산의 이종기 투수 앞 땅볼을 때렸고 하나 투수 브래드 토마스가 이 공을 잡아 이루수 이여상에게 던졌다. 이여상은 공을 잡았다 놓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이 빠졌다고 판단한 심판은 세이프로 판정한다. 판정 이후 이여상과 하나 코치가 항의했지만 결국 판정 번복은 없었다. 공을 떨구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 뜨거 이 느낌이긴 했는데 보면 다시 보자. 잡고 잘 잡은 것 같은데 이제 던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 던지려는데 빠졌어. 그냥 왜 빠져? 아니, 근데 솔직히 제가 하나 팬 한 번만 감정이입할게요. 그게 왜 송구를 할 때 그게 왜 빠져가지고 아유 수비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해당 판정으로 경기 상황은 10회 말 1사 1, 2루가 되고 결국 하나는 끝내기 안타를 맞으며 역전패를 당하게 된다. 경기 종료 후 하나 김인식 감독은 저런 심판이 계속 기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진행했는데 실은 전날 경기에선 3루심으로 5심을 약간 연속해서 했구나. 해당 심판은 결국 남은 1군 경기 출장 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2011년 6월 8일 하나 이글스 vs LG 트윈스 2011년 6월 8일 잠실 야구장 하나와 LG의 경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9회 초 2사 3루 스코어는 5대6으로 하나의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역전도 가능한 상황에서 3루 주자인 하나의 정원석이 홈스틸을 시도하지만 홈에서 아웃 판정을 받게 된다. 이게 보크? 던지기 전에 동작이 그랬어? 심지어 경기가 끝난 후 심판진 전원도 보크였음을 뒤늦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번 투수는 급하니까 보크할 수 있고 한데 심판이 몇 명인데 한 명도 보크를 못 본 게 문제. 이 사건의 여포로 인해 KBO는 해당 경기의 심판조 전원에게 9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거는 확실한 오심이네. 이렇게 타다 약간 요 부분 저거는 좀 못 보기 어려울 정도로 좀 동작이 큰데? 그를 확신하는 코리안 몬스터. 2012년 10월 6일 롯데 자이언츠 대 SK 와이번스. 헷갈리긴 보자. 그럼 이거는 빠진 거 맞잖아. 2012년 10월 6일 롯데 SK 경기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오심. 2사 1루 상황에서 SK 1루 주자 박정건이 도루를 시도한다. 여기서 묘한 장면이 발생하는데 심판이 아웃을 선언했다가 다시 세이프를 선언한 이중 판정. 진행한 것. 박정건은 당연히 아웃인 줄 알고 덕아웃으로 걸어가고 있던 중에 이번에 확실히 아웃당하게 된다. 개억울한데? 이게? 아이씨 몰라 아웃인가 보지 이렇게 갔는데 하지만 너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이제 죽었네? 이 느낌이네요. 굉장히 빡치네. 열받는다 진짜. 사실 이날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였고 순위가 다 확정된 상이라 그런지 뭔가 초탈해 보인 심판과 박정건의 모습도 인상적이다. 경기는 8회 말에 SK가 6점을 몰아치며 1대6으로 승리했다. 시즌 말이라 집중력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근데 당하는 입장에선 개빡칠 것 같은. 2013년 6월 15일 넥센 히어로즈 LG 트윈스. 안경 쓰신 IT 계열 일하실 것 같은 그분 박용택님. 2014년 6월 15일 LG 넥센 경기에서 역대 최악의 오심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오심이고 0대0으로 맞선 5회 말 2사 만루에서 박용택의 3루 땅볼을 잡은 넥센의 3루수 김민성은 2루 서건창에 정확하게 송구했고 서건창은 2루로 달려오는 1루 주자 오지환에 앞서 공을 받아 2루를 밟았어. 육안으로나 TV 플레이 화면으로나 명백히 아웃이지만 2루심은 세이프를 선언했다. 판정 이후 넥센의 투수 나이트는 평소와 달리 매우 흥분하며 심판에게 항의해 포수 허도환이 나와 말릴 정도였으며 염경엽 감독과 이강철 코치가 뛰어나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판정 번복은 없었다. 이 정도면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너무 아웃심. 이거는 해당 오심 이후로 무실점으로 잘 막아내고 있던 나이트가 평정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밀어내기 볼넷과 LG의 이병규에게 말로 홈런을 맞는 등 8점을 내주며 무너져버리며 경기는 0대9로 종료된다. 심판의 판정이 경기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는 사건. 해당 심판은 경기 다음날 2군 강등 처분을 받았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쉬운 거는
저기 선생님. 아니 선생님 거의 막 주먹 꼭 쥐고 이러고 보고 있었잖아요. 아니 선생님 이게 어떻게 안 보여요? 이거 오심도 실력으로 봐야 돼. 이거 데이터 만들어야 돼. 심판도. 이 사람 적중력이 너무 안 좋네요. 아 9할은 돼야지 심판 할 만한 거 아니에요? 9할 아래는 이제 내려가고 이제 연봉 깎이고 심판도 야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심판 딱 소개할 때 적중률이랑 야자랄 이런 심판만 남기게 하는 거야. 두산 베어스 대 SK 와이번스. 문제의 장면. 일단 베이스를 못 밟고 있잖아. 발이 밖에 있는데? 아 이거는 각도를 다시 안 봐도 돼. 그냥 떨어져 있어. 그저 떨어져 있어. 슬로우 화면으로 보면 더욱 잘 보이는데 당시 해설 중이었던 이효봉 해설위원도 명백한 오심이라고 멘트했을 정도. 흥미로운 부분은 이 경기에서 두산은 8회까지 2대7로 지고 있다가 9회에 무려 7점을 득점하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2014년 4월 29일 SK 와이번스 대 기아 타이거즈. 사구로 출루하는 나주환. 약간 배트 얇은 부분 요쪽 같긴 한데 너무나 배트인데요? 심지어 그 배트 흔들림까지. 선수 본인은 기자들을 찾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공이 배트에 맞은 후 손등도 같이 맞은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약간 이게 튕겨져 나가면서 손등을 맞았을 수도 있다. 이후 기아는 내리 4점을 내주며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4점을 내주고도 여전히 무사 1-3루라는 위기 상황에서 SK 1루 주자였던 조동호가 도루를 시도한다. 기아 2루수 안치용이 포수 차일목의 송구를 받아 조동호의 허벅지에 터치를 했는데 2루심의 판정은 세이프였다. 이거 좀 명확한 태그 아니야 이거는? 항의하러 나온 선동열 감독은 하도 어이가 없었던지 항의하며 피식피식 웃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오심 이후 기아는 남은 이닝 동안 13점을 추가 실점하며 와우 18대5로 대패하게 된. 너무 명확하면 오심 2개면 솔직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상당히 유하게 하신 거 아닐까? 2014년 4월 29일 이게 끝나고 왜 바로 다음 날이냐? 병살로 이닝 종료인 줄 알았지만 오늘 저김없이 그라운드에 출근하는 선동열 감독. 전날에 대패를 뒤로하고 다음날에 시리즈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된다. 이번에는 기아가 1회부터 5회까지 매해마다 1점씩 획득하면서 2대5로 앞서고 있었어. 6회 초 1사 만루 상황에서 SK 조동화가 2루 땅볼을 치고 병살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1루심 1루를 질주한 조동화 세이프? 이거 병살인 줄 알았는데? 병살타였다면 이닝 종료였지만 1루심의 판정으로 SK 한 점 더 따라붙게 돼. 이후 방송 카메라에 찍힌 슬로우 화면은 명백하게 1루에 공이 더 빨리 도착한 장면이 잡히고 경기장의 분위기는 매우 험악해진다. 더 심각했던 건 이후 6회 말 2사 3루 풀카운트에서 기아 소속이었던 이대형이 유격수 쪽 땅볼을 치고 1루 경합을 벌이며 이전 오심과 비슷한 장면이 재현됐다. 이번에도 1루심은 아웃을 선언하며 이닝이 종료됐는데 웃긴 건 그 판정은 정확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설의 탄생. 7회가 시작되기 전 공수교대 시간에 판정에 불만을 품은 취객이 1루심에게 헤드락을 거는 사태가 발생하며 잠시 경기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4년 후반기부터는 판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계화면을 보고 판독하는 심판 합의 판정제가 도입되었다. 1루심이 오심으로 유명하기도 했고 야구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해당 난입 관중근 열사를. 아이고 삼성 라이온즈 기아 타이거즈. 되게 삼성이 힘들 때 아니야? 광주 챔피언이네. 응? 이건 해프닝인 거지? 이거는 약간 이거 하느라 너무 신경 쓴 거야. 뭐지?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리액션. 숫자를 잘못 셌나 보다. 일단 경기에 영향이 없으면 돼요. 2018년 5월 29일 NC 다이노스 대 하나 이글스. 보자. 어디서 봤는지가 중요해. 공 여기서 보였는데 장충동 위?
2018년 5월 28일 NC와 하나의 경기에 나온 아쉬운 옷이 0대0으로 팽팽하던 2회 초 1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NC의 박상민이 하나 선발 김민호를 상대로 왼쪽 폴대를 향하는 장타성 타구를 날렸는데 공은 폴대에 가깝게 단정을 넘어 날아갔고 심판진은 홈런을 선언했지만 하나 벤치는 곧바로 비디오 판독 요청. 너무 파울이네? 비디오 판독은 3분 가까이 진행이 됐고 원시민 홈런 에? 아니 처음에는 잘못 볼 수 있는데 비디오 판독 후에 원심을 유지했다고요? 아쉬운 점은 2017년부터 정확한 판정을 목적으로 비디오 판독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비디오 판독으로도 우승이 나왔다는 것. 경기는 2대7로 하나가 승리했는데 이 승리로 빙그레 시절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16승을 거뒀다고 한다. 아니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지 않아? 그냥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 그냥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포즈 봐. 아예 왜 이렇게 이분이 그분인가? 웃기려고 한 거 아닌데 웃긴 사람? 삼성이다. 토박삼미선. 문어야 박. 이 선수 진짜 매력 덩어리네. 날아간 공을 지켜보다 파울을 확신하고 안도하고 있던 하나 투수 김민우가 홈런 판정에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2020년 5월 24일 KT즈 대 LG 트윈스입니다. 잠실이고요. 희생플라이 잡았고 하지만 추가 득점의 기쁨도 잠시. 갑자기 이닝이 종료되는데 3루심이 정근우의 태그업이 빨랐다고 아웃을 선언하며 득점이 무효로 돌아간다. 진짜 전력을 다해 뛰는 느낌. 여기서 공 확인하고 땅 하고 와 이거 딱 확인하고 뛴 거 맞지 않아요? 해당 사항은 비디오 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로 판독이 진행되지 못했고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경기는 LG가 승리했지만 문제는 해당 심판진들이 경기 진행 미수로 2군으로 강등된 후 1군에 복귀한 지 일주일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오심이 또 나왔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2020년 8월 22일 기아 대 키움. 공이 잠깐 빠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디 보자. 그치만 잡았어. 하지만 심판은 공을 놓쳤다 펜스에 맞은 뒤에 다시 잡았다고 판정 2루타로 인정된다고. 보자. 여기에서 글러브 속에 공이 보인 거구나. 이 공이 이렇게 막 튄 것처럼 했는데 글러브 잡은 채로 이렇게 되는 게 와 이거는 착시인데? 2루타 판정 이후 선수들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지만 비디오 판독 요청기를 모두 소진해 판정을 번복할 방법이 없었다. 경기는 이 판정으로 1사 2루가 되면서 장현식은 급격하게 흔들리게 되고 이어서 연속 안타가 나와 역전 3런까지 허용하며 3대4로 기아가 패배하게 된다. 이게 야구가 또 흐름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얼마 안 봤다고 이게 조금 이해는 이제 되거든요. 그거 말고도 어차피 못할 거였잖아 라고 함부로 하기가 좀 그래. 그 기세와 컨디션 타이밍 막 요런 게 다 얽혀있는 거라서 흐름이 2021년 4월 10일 쓱 랜더스 대 LG 트윈스. 상황 LG가 4대3으로 지고 있던 9회 말 2-3할로 찬스. 볼인데? 안타 하나면 끝내기 승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타석에 들어선 LG 이영종은 볼 카운트 1볼 2스트라이크에 들어온 사구째를 그냥 지켜봤다. 딱 봐도 바깥쪽으로 빠진 볼이었기 때문. 하지만 주심은 루킹 삼진을 선언하며 경기는 그대로 끝나며 쓱 기승리한다고. 프레이밍? 프레이밍에 낚였다고? 뭐야 이렇게 잡은데 잡고 막 바꿨어 이렇게. 이거 근데 은근 공부가 된다. 이게 오히려 룰이랑 심판에 대한 공부가 더 많이 되는데 오늘 PPT. 2022년 4월 14일 쓱 랜더스 대 LG 트윈스. 잠시만. 여기가 문제였구나. 1루에서 잡을 때 밖에서 잡는데? 5회 초 쓱이 1대2로 뒤진 상황에서 최지훈이 친타구를 LG 1루수 문보경이 잡아낸 후 더블플레이. 문보경 잡은 위치가 파울라인 밖으로 보였지만 1루심이 페어로 판정하며 병살로 이닝이 종료됐다. 쓱 김원영 감독이 나와서 격하게 항의했지만 내야의 파울 여부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정. 비판 판독 대상이 아닌 게 너무 어이가 없네. 이걸 봤잖아. 발도 나갔고 공도 밖에서 잡는데?
결국 5회 말 쓰게 선발이었던 폰트가 무너지며 경기는 1대5 LG 승리로 종료된다. 흥미로운 점은 경기 종료 직후 바로 KBO에서 5심을 인정하고 해당 1루심을 2군으로 강행 처리했는데 이런 이례적인 빠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날 허구현 총재와 허운 KBO 심판위원장이 경기를 보러 와 있었다고 한다. 2024년 4월 14일 NC 다이노스 대 삼성 라이온즈. 최근에 도입된 ABS. 올해잖아. 4년 야구에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 바로 ABS가 도입되었다는 점. 이제 조금 더 정확한 판정은 기대하는 야구 팬들과 구단, 선수 등 관계자들이었지만 그 기대가 무참하게 박살난 사건. 김지찬의 도루 이후 이재현의 타석이 계속 이어졌는데 풀카운트가 되는 순간 갑자기 NC 강인권 감독이 달려나와 심판에게 무언가를 항의하기 시작했다. 항의의 내용은 도루할 때 던진 공이 ABS로는 스트라이크였는데 주심이 볼을 선언해 지금 삼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심판진은 모두 모여 논의를 시작했는데 8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의 후 규정상 이거 그때 그거가 삼성상대였어? NC 뭐 사건 터졌다고 막 사람들이 알려줬는데 이게 그때 제가 아직 팀 정하기 전이었거든요. 레전드. 긴 시간 동안 논의 후 규정상 다음 공이 던져지기 전에 항의를 해야 인정이 되었는데 그 시효가 지난 후 항의했기 때문에 판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유지됐다고? 음성을 분명히 뭘로 인식했다고 들으세요? 우리가 빠져나가는 우리가 그것밖에 없는 없는 거야. 수고한 공이 음성이 전달될 때는 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ABS 모니터를 확인한 결과 스트라이크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심판진이 해당 오심을 논의하는 대화가 중계방송에 그대로 송출되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심판들이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조장 및 답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된 것. 이후 경기는 NC의 이재학이 급격하게 무너지며 5대12로 패배하게 된다. 사상 최고 5심 은폐 시도에 KBO는 해당 심판진에 대해 한 명 해고 그의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심판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사건. 이 스포츠에 대한 예의, 이 스포츠를 위해 투자하는 구단과 이 스포츠를 보려고 시간과 돈을 쓴 팬,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야구에 이렇게 갈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게 왜 중요합니까? KBO 도전과제 별을 잡아라. 자, KBO의 특별한 스트라이크 존. 그치. 꼭 스트라이크 존이 사각이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반 스트라이크 존. KBO 일부 심판들에게서 발현되었던 아주 특별한 스트라이크 존. 일부 심판들은 이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일관성 없이 판정을 한다고 해서 별 모양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심지어 학파가 달랐던 것이 5망성이나 6망성으로 나뉘어. 웃기네. 별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 좀 많이 웃긴데. 밖으로 가. 별 밖으로 벗어나서 뭘? 정확히 똑같은 데를 던졌고 심지어 투수도 똑같지 않아? 진짜 똑같이 던져도 판정이 이렇게 다르다고? 별 모양이든 사각형이든 스트라이크 볼에 대한 오심도 정말 수많은 야구 팬들의 뒷목을 잡게 되는 요인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마침내 ABS가 도입. 도넛도 있던데? 별 모양 스트라이크 존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기계가 좋아. 도넛은? 도비야, 도넛은? 까비. 다음 PPT는 24년 웃긴 장면 모음입니다. 야구. 그래서 앞으로는 오심이 없는 야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이러면서 끝내지.